이번 도쿄올림픽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종목은 바로 여자 배구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자 배구계의 최강자라고 불리는 김연경 선수가 가장 주목받았었죠. 이번 대회를 거치면서 세계 각국의 최고의 자리에 있는 선수들과 같은 팀에서 활동하였던 김연경 선수는 국가 대항전이 끝난 후 이들과 뜨거운 포옹과 함께 인사를 나누는 장면들이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터키와의 8강전 이후 김연경 선수의 팬들은 산불로 큰 난리가 발생하고 있는 터키에 묘목을 기부하면서 선행을 이어가며 선한 영향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행에 터키의 선수들은 SNS를 통해 한국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보내기도 하며 형제의 나라 터키와의 우정은 더욱 깊어지고 있죠. 그리고 최근 김연경 선수가 활동하였던 여자 배구 세계 최고의 구단인 터키 스포츠 구단 페네르바체 SK가 대한민국 제76주년 광복절을 축하해주는 메시지를 SNS에 공개하면서 한국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5일 페네르바체는 공식 인스타그램에 우리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희생이 필요했는지 알고 있다. 슬픈 역사 속에 스포츠가 한국인들에게 많은 힘이 됐다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멀리서나마 형제의 나라에서 함께 외치겠다. 대한민국의 광복절을 경축한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이 글귀는 터키어와 한국어로 나란히 적혔으며 대한독립만세란 한국어 해시태그도 달려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페네르바체는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 주장 김연경이 2011년 터키 리그에 진출했을 당시 몸담았던 여자배구팀입니다. 김연경은 페네르바체로 이적한 첫 해부터 팀의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끌며 MVP와 득점왕에 등극하였죠. 최근에는 한국 축구대표팀 김민재가 페네르바체 축구팀과 4년 계약을 맺고 공식 입단하면서 한국과의 인연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일본의 독도 억지 주장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증거를 한국에서 전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위치한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이 기획전시실 1관 2층에서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박물관의 공동기획전 독도가 살아있다를 개최하며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 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한국과 일본의 독도 관련 고문서와 지도, 해양생물 표본, 사진 등 150여 점이 3부로 나뉘어서 전시되고 있는데요. 이번 전시회는 해상왕국 우상국의 영토이던 독도가 512년 신라의 역사로 편입된 이래 우리 민족의 생활터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역사와 함께 해양 생태를 재조명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오늘날 독도에 대해 불법적인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일본에 대응하여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증명하고 있는 수많은 사료를 소개하고 있죠. 일부 독도 그리고 기록에서는 독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30여 점의 각종 고문서와 지도, 문헌 등을 보여주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문서로는 우상국에 대한 기록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고려사를 비롯하여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 한국에서 제작된 문헌뿐만 아니라 일본이 과거 스스로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인정한 문서들도 공개하고 있는데요. 1837년 일본에서 제작된 죽도제찰에는 울릉도와 독도 일대는 조선의 영토이므로 일본인의 항해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1696년 일본이 제작한 죽조도의 금지령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이기 때문에 일본인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들은 일본 정부가 자국민들에게 독도는 남의 나라 땅이기 때문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포고한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사료로 사용되고 있죠. 또한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라고 표기한 조선국세견전도와 일본과 조선의 영토를 색채를 통해 구분한 지도로 독도와 울릉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기한 대일본분견신도와 동판 조선국전도 등도 이번 전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 사료뿐만 아니라 일본의 각종 사료에서도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지리학적으로도 한국의 영토임을 한결같이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부 독도 그리고 바다에서는 생태의 오아시스로 불리고 있는 독특하고 다양한 독도의 생물과 지형을 설명하고 있죠. 전시장 가운데 전시되어 있는 독도 축소 모형과 해저 지형을 통해 독도가 원래 하나의 섬이었지만 물결에 의한 침식작용으로 약 250만 년 전 두 개의 섬으로 분리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3부 독도 그리고 보호에서는 독도의 자연사적 가치와 해양생태 복원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특히 바다가 사막화되는 현상인 갯녹음 현상이 확산하는 동해와 남해를 통해
해양 생태 복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정희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관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증명하고 다양한 사료들과 함께 독도 해양 생태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전시하였다. 이번 전시에서 독도의 소중함과 함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느끼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죠. 다음으로 전 세계가 최근 한국의 교육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9에서 11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에듀테크 컨퍼런스 ASU 플러스 GSV 서밋에서 한국의 교육 시장과 관련 AI 기술이 큰 주목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ASU 플러스 GSV 서밋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육기술 관련 컨퍼런스로 전 세계 교육 정책 입안자, 교육 선도 기업, 엔지니어와 투자자 등이 한자리에 모이는 곳이죠. 올해 한국은 위이드가 초청받아 4개의 세션을 기획하였는데요. 위이드는 산타토익으로 유명한 교육 인공지능 솔루션 기업으로 지난 5월 행사 주최사인 글로벌 실리콘밸리가 선정한 글로벌 에듀테크 기업 150에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위이드가 기획한 교육과 기술의 만남, 에듀테크 강국 대한민국 세션에는 아동용 모바일 교육 앱 서비스 기업 에누마, 포브스 아시아의 100대 유망 기업에 선정된 교육 소통 플랫폼 클라썸, 1:1 화상영어 제공 기업 링글 등 한국 교육테크 스타트업이 무대에 올라 한국 에듀테크 기술을 선보였는데요. 최근 교육 분야는 AI를 통해 학습자 개개인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 참여한 미국 교육시장 조사기관 홀론아이큐의 패트릭 브라더스 매니징 디렉터는 해외에서는 한국 에듀테크 기업들이 가진 글로벌 시장과의 연계성을 높이 평가한다. 한국 교육 시장의 성공에 대한 비결을 탐구하고 그 사례를 다른 나라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활발하다고 말하였죠.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는 김범수 트랜스링크 인베스트먼트 매니징 파트너도 해외에서 한국 에듀테크 산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에듀테크 기업들은 고도화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분야와 국가에 진출을 시도 중인데요. 위이드의 경우 수년간 쌓아온 세계 최대 규모 학습 데이터 에드넷을 작년에 공개했고, 이를 바탕으로 작년 10월 글로벌 교육 알고리즘 챌린지를 개최해 전 세계 교육 AI 연구진의 관심을 받고 있죠. 이날 에누마, 클라썸, 링글 등 한국 AI 교육 기업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전 세계적인 문맹률은 높아졌고 교육에 대한 수요는 범지구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한국의 에듀테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